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원가 배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배분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A라는 제품도 생산하고 B라는 제품도 생산하고 C라는 제품도 같은 공장 한 건물에서 발생을 할 때 전기요금은 하나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이 전기요금은 각각 A, B, C 제품에 얼마씩 배분을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배분 방법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가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제품에 이 전기요금을 배분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과관계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인과관계인데 공통원가의 이 발생 원인의 근거에서 배분하는 방법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근데 사실적으로는 이건 이론상이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 배분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두 번째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수익이나 이익이 더 많이 나는 부분에 이 공통 원가를 더 많이 투입하는, 왜냐면 얘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건 이만큼 뭔가 더 많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 비용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겠니? 라고 하는 게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혜 기준입니다. 공통 원가로부터 제공을 받은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공통 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이 큰지 안 큰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수혜 기준 얘도 뭔가 좀 이론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입니다. 공정성과 공평성을 갖고 공통 원가를 배분하는 이 방법이고요.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 가지 이건 이론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부담 능력 기준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그 밖에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직접 단계 상호 이런 배분 방법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방법들이 좀 아마 실무적에서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원가 배분 기준이요,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원가라는 건 어떤 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조간접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살펴봤는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말 그대로 앞에 직접자가 붙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직접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구나, 제품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제조간접비입니다. 제조간접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관리자의 생산직 관리자의 감독의 급여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제조간접비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이상의 제품을 개별 생산하며 이 공통적으로 소비된 원가를 제조간접비라고 하고요. 이 제조간접비의 배분 기준은 제품의 종류, 제조 방법, 제조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의 이제 제조간접비 배분 방법에는 실제 배분법과 예정 배분법이 있는데요. 각각 단계별로 배울 겁니다. 실제 배분법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울 거고요. 이 예정 배분법은 정상 개별 원가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이 이제 들어왔는데 제품의 원가를 산정을 할 때요,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부문별로 분류를 혹은 집계를 하는 절차를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가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게는 제조 부분과 그 다음에 보조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럼 제조는 실제로 뭔가 크게 딱딱 하는 게 제조인 것 같고 보조는 그걸 보조하기 위한, 제조를 보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의 제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 조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조 부분이라고 구분이 되고요. 이 제조 부분에 대하여 보조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예를 들면 동력 아니면 수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부문별로 개별비를 부과를 할 거고요. 자, 공통비를 배분을 할 거고 보조 부분비, 이제 보조로 들어오죠? 보조 부분비에 제조 부분에 배분을 할 겁니다. 자, 크게는 우리가 제조가 있었고 제조 부문이 있었고
보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보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먼저 제조에 넣은 다음에 이 제조 부분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원가 계산하는 절차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셔도 괜찮아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어차피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부문 개별비가 있다면 부과를 시킬 거고요. 이 공통비를 배부를 할 겁니다. 자, 공통비를 배부를 할 거고 보조와 제조가 있을 때는 보조 부분 먼저 우리가 제조에 넣을 거고요. 이 제조 부분비를 이제 나머지 마지막에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원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문 공통원가의 배부 기준이 있는데 이론에서 이제 가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음 중 뭐 틀린 것은 혹은 옳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는 것들,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들만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있다면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 사용 기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시게 될 거고요. 배부를 하시게 될 거고, 건물은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를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전기 사용료 한번 볼까요? 전기 소비량, 얼마나 썼는지 이 소비량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 사용료를 배부를 할 거고, 자, A 제품도 만들고 B 제품도 만들어요. 근데 A 제품은 전기를 100만큼 썼어. B는 200만큼 썼어. 그러면 사용료가 300원이 나왔을 때 안분을 하는 거죠. 얘는 100만큼 썼고 얘는 200만큼 썼는데 우리가 300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네? 그럼 얘는 100원, 얘는 200원 이렇게 안분을 하는, 배부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수선비는 뭐 수선 횟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분의 배부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과 공장 관리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동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 수선 부분은 작업 시간, 공장 관리 부분은 종업원 수 혹은 작업 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죠. 보조 부분의 배부 방법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직접 배분법입니다. 자,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는데 이 보조 부분은 그냥 다 반영하지 않고 제조 부분만큼만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게 직접 배분법이고요.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조 부분 관계에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제조만 바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배분법입니다. 자, 단계 배분법은요, 단계를 거쳐서 배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제조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을 때 보조에 A랑 B가 있다면 B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 A 배부하고, 자, 이게 단계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단계 배분법의 문제에서는 항상 뭐부터 배부하세요 라는 단서가 주어져요. 그럼 그 뭐가 B라면 B부터 먼저 혹은 A라면 A부터 먼저 배부를 하는 그런 방법, 배부 순위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방법이고요. 장점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는 인식하는 거죠.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고요. 단계 배분법은 이 보조 부분은 아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예 정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단계는 중간이에요. 직접 배분법과 뒤에서 배울 상호 배분법의 중간 단계입니다. 일정 부분만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보다는 정확한 배부 방법이다라는 것과, 단점은 이 배부 순위가 중요하다. A 먼저 배부할 거니 B 먼저 배부할 건지 이거 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상호 배분법입니다. 자,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를 할 거예요. 100% 고려를 할 거고요. 자, 제조가 있고 보조 부분이 있을 때 이 제조도 A, B가 있고 보조도 A, B가 있다면 모두 다 서로를 다 고려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장점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배부 방법이고, 단점은 이런 배부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한 문제씩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음 자료를 토대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으로 각각 제조간접비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단계 배분법은요, 전력 부분 먼저 배분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왼쪽이 제조, 오른쪽이 보조입니다. 자, 자기 부분의 제조 간접비가 50만 원, 4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보조 부분에는 30만 원, 20만 원이에요. 전력의 배부율과 수선의 배부율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직접 배분법을 통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간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직접 제조 부분만 우리가 배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금액을 배부를 할 거냐면 보조 부분에서 갖고 있는 이 전력 부분의 30만 원과 수선 부분의 2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첫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각각 얼만큼 썼냐예요. 자, 전력은요 20%, 30% 썼거든요.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총 50%를 썼어요. 자, 수선은요 40%, 40%, 총 80%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안분을 할 거예요. 이 총 50% 중에서 20%가 차지하는 비율, 총 50% 중에서 30%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럼 얘가 0.4가 나오죠. 40%. 그 다음에 얘가 0.6이 나와 60%. 자, 80% 기준으로 40, 40이니까 얘는 0.5, 50%, 0.5, 50%가 되겠네요. 이걸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력은 3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수선은 2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이 곱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30만 원에 0.4, 40%, 30만 원에 0.6, 60%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 12만 원과 18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선은 총 가지고 있는 게 금액 자체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 각각 50%씩 10만 원, 10만 원을 배부를 하면 조립 부분의 합계가 72만 원이 되고요. 절단 부분의 합계가 68만 원이 되는 게 직접 배부법 되겠습니다. 직접 배부법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 것만, 제조 부분 것만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다 계산을 해서 20과 30에 더한 금액이 50이니까 자, 20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20을 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0.4예요. 이게 같은 말이 40%니까 40%만큼을 배부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단계 배분법인데 직접 전력 부분 먼저 배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전력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전력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긴 제조, 여긴 보조입니다. 그럼 전력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보조에서 수선 부분도 줄 거예요. 나를 빼고 나머지한테 다 주는 게 전력 부분에 이 먼저 배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 부분은요 어떻게 배부를 할 거냐면 전력 부분은 내가 20, 30, 50이에요. 총이. 그럼 얼마죠? 50, 100이죠. 100 중에서 100% 중에서 내가 20%니까 얘는 20%, 30%, 30%, 50%, 50% 각각 주는 거예요. 얼마? 30만 원을. 30만 원을 여기에 20%,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20%니까 6만 원이 되겠네요. 전력 부분에 6만 원. 자, 그럼 30만 원은 30%, 9만 원. 30만 원은 50%, 15만 원을 배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선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걸 배부를 할 건데요. 수선 부분의 금액이 얼마냐면 내가 지금 전력 부분에서 받았기 때문에 총 35만 원이 되어 있어요. 35만 원. 자, 20만 원이 아닙니다. 35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배부를 할 거고요. 배부를 할 때는 두 번째 배부할 때는 단계 배분법에서 직접 배분법인 것처럼 어떻게 얘만 고려를 해요. 얘만. 자, 그럼 총 80%에서 40, 40이니까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5만 원을 어떻게 나누기 2를 해서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씩 수선 부분을 우리가 배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다 지어요. 이제 둘 다 배부를 제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 부분의 총액이 73만 5천 원이 되고요. 절단 부분이 66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앞쪽에 한번 직접 배분법 볼까요? 직접 배분법의 금액은 72만 원, 68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단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니까 73만 5천 원, 66만 5천 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배분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제조 부분의
주는 이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단계 배분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상호 배분법이에요. 근데 상호 배분법은 여러분들 그냥 푸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직접 이제 단계 배분법을 할 때는요, 전력 부분은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죠. 그냥 다 줬어요. 근데 수선 부분은 전력 부분한테 받은 부분만큼까지 다 해주는 건데, 상호는 전력도 수선한테 받을 거고 수선도 전력한테 받을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방정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을 전력을 X라고 할 거고요. 수선을 Y라고 둘 겁니다. 자, X랑 Y라고 둘 거고요. 자, X에 우리가 이 X는 전력 부분 X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죠?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서 더하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수선해서 받을 게 있습니다. 20%. 자, 20%는 우리가 바꾸면 0.2가 되죠. 0.2 뭐가 되냐면 Y죠. Y한테 0.2만큼 받을 거니까 0.2 Y가 됩니다. 자, 그럼 Y는요. 자, Y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0만 원이고요. 전력 부분한테 얼마 받을 거예요? 50% 받을 건데 이게 0.5죠. 0.5X가 됩니다. 왜냐면 X 전력 부분한테 받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X에 Y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30만 원에서 더하기 0.2, 그 다음에 가로 열고 Y 대신 이거 넣어야 되니까 20만 원 더하기 0.5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X는요. 30만 원에서 더하기 0.2에서 10만 원을 하면 얼마인가요? 4만 원. 네, 4만 원 되겠고요. 4만 원 더하기 0.2 곱하기 0.5를 하니까 0.1X네요. 자, 그러면 X를 왼쪽으로 다 보낼게요. 자, 플러스 0.1이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0.1이 되죠. 0.9x는 얼마야? 34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0.9로 안분하시면 나누게 하시면 x의 지금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37만 7천 77원. 777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의 값을 구했어요. 그럼 y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y를 이쪽 부분, y는 20만 원 더하기 0.5x에 x의 얼마? 37만 7,777원을 더하시면 자, y는 얼마가 되냐면 지금 38만 8,888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와 y를 여러분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x 한번 살펴볼게요. x가 총 37만 7,777원인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죠? x가 전력이죠. 자, 얘가 30만 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선한테 얼마를 받는다라고 보는 거냐면 7만 7,777원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y 같은 경우에는 38만 8,888원인데 자, y의 수선 부분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전력에서 받는 게 18만 8,888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우리가 지금 방정식으로 풀었던 이 합계가 나오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력과 수선으로 안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죠? 지금 전력은 377만 777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얘 20% 주고 30% 주고 50%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수선은 가지고 있는 게 총 38만 8,888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립한테 40%, 절단한테 40%, 나머지 전력한테 20% 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신다면 자, 각각의 금액이 산출이 되고요. 자, 합계 금액을 보시면 제조의 조립 부분은 73만 1,110원, 절단은 668만 66만 8,888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직접 배분법에 의할 때는 조립 부분이 72만 원이었고요. 단계를 통해서 73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상호를 통하면서 73만 1,000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성 있게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 배분 방법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내가 지금 세우는 거, 식을 세우는 거 좀 방정식 세우는 게 어렵다 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 그다음 상호 배분법은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간단한 문제들이 전산회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니까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이런 답들이 보통 출제가 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 문제에서 뭐 전력비는 뭘로 할 거니, 뭐 사용량으로 할 거니, 이런 배분 기준도 중요했어요.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동영상을 짧게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학습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산하다가 궁금한 거나 혹은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 돌려보시고요. 저한테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